그래서 편의점 창업 나라면 한다 안 한다? 동시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생각은 있습니다. 조만간. 대답을 살짝 회피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한다고 했어요. 상권적으로 보자면 보통 저희가 상권을 뭐 오피스 상권, 뭐 유흥가 상권, 주택가 상권, 카드 상권 뭐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의 시국에 맞춰서 봤을 때 어느 쪽 상권을 추천을 하세요? 담당자분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그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쇼핑센터 안에 독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데는 상주 인구가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세대들이고 거기에 오는 유동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끊이지 않게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나 그 오피스 상권을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그거보다 차라리 동네 상권이 더 좋다고 봐요. 이렇게 막 빌라 많고 그렇죠. 오피스텔 있고 이런 거. 일반 주거 지역에 학교를 좀 끼고 있는 데들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매입률이 좀 높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뭐 역 주변 기본적인 매출은 확보가 돼요. 근데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아니다 더 좋은 곳이 있다. 이런 곳이 숨겨진 곳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주거 상권. 우리가 이제 상권을 구분할 때 대로변은 A, 유흥은 B, C는 주거, 그다음에 D는 이제 아예 상권이 없는 거. 편의점은 전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바닥 권리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권리는 세 가지잖아요. 바닥 권리, 시설 권리, 운영 권리. 편의점 바닥 권리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그다음에 시설 필요 없어요. 본사가 해주기 때문에 순수 영업 권리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계산하기 더 쌈박할 수 있겠네요. 매출은 다 숫자고. 편의점은 바닥 권리보다 영업 권리가 항상 상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바닥 권리 얼마 달라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설명 잘 해주셨지만은 대로변 상권에서는 월세가 높아요. 그리고 갈수록 낮아져요. 그리고 대로변 상권이 더 수익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유동이 많잖아요. 그 우리 유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담배값만 팔려요. 그러면 담배 품질이 높다는 것들은 마진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으로 갈수록 임대료도 싸고 마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이면이고 코어 땡땡 시절에 사실 영향 안 받거든요. 주거 상권에서는. 그래서 아파트 상가의 편의점 독점 자리 최고예요. 구하기가 어려운 게 단점. 너무 좋지만 이제 구하기가 어렵다. 아파트 상권이나 오피스텔 상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창업자분들이 희망하시는 상권인데 입점 자체가 쉽지 않고 기회도 많이 없고요. 선호하는 이유가 그 예상 매출을 도출하기가 편리해요. 어느 정도의 조건에 딱 부합되는 예상 매출이 딱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호하시는 건데 기회가 진짜 힘들고 이제 일반적으로 주거 상권이나 뭐 주거지를 끼고 있는 대로변에 신규 입지가 그런 곳에 많이 생기는데 신규 입지를 하실 때 만약에 대로변을 끼고 있는 상권에 들어가시면 될 수 있으면 코너 자리를 피하시고 일반 단면 라인에 그 주차가 좀 편리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매출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코너 자리보다는 주차가 네, 편리한 왜냐면 자리가 더 이익이 있다. 차량이 이동하는 자리는 코너는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량이 거기 정차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 조금 더 보태자면 보통 아파트 상권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대당 2,500원에서 4,500원까지 계산을 해서 600세대 곱하기 4,000 그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아파트가 평수도 중요해요. 대형 평수는 낮게 잡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행복주택. 거긴 가구 수도 많고 편의점 이용률이 높아서. 예, 그래서 이 아파트가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되느냐. 그다음에 뭐 행복주택이냐 뭐 임대냐에 따라서 계산하면 일매출이 대부분 나와요. 1,000세대에 4,000이면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얼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계산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대수 계산기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다 계산을 해드릴게요. 세대수도 중요한데 평형이 작을수록 좀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세대 구성원이 편의점 주 이용 고객인 20, 30대층이 많냐, 40, 50대층이 많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 거고 아파트 상가가 위치한 동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으면 분산돼서 2,000세대지만 출입구가 4개면 그 2,000세대를 다 소화를 못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정말 편의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권이거든요. 근데 100% 입주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일정 요건이 되면 이분들이 나가시면 빈 공실로 놔뒀다가 공고를 해서 다시 재모집을 하거든요. 그 기간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1년 연중으로 보면은 한 10%에서 많을 때 한 30%는 항상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한 정보네요. 계산하실 때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양도 양수를 더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신규는 사실 아파트에서 구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탄지구 같은 경우에는 후문 쪽에 상가가 없어요. 그런 데는 온전히 외출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랄까 이런 것들 먹거리들이 편의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는 평균적으로 편의점이 외출이 30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00세대만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아까 말한 분산되어 있어요. 너무 그 다른 데서 소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도 양수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 경쟁 점포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매출 나오는 곳이 없어지는지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또 아니면 대형 빌딩이 있었는데 여기 입주사들이 사람 상주인가 많은 곳인지 아니면 없는 곳인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고려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콜센터가 뭐 한 6개 층 써갖고 상주인구가 한 1000명 됐는데 계약 끝나고 콜센터 빠져버리면 매출 그냥 완전히 최저치를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고려 요인이 돼야죠. 상권이랑 입지 정보까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점을 차릴 때 뭐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편의점 업종만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있죠. 있는데 일단 순서를 좀 드리려고. 신규 창업과 항상 양도 양수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완전히 전략도 틀리고요. 거기서 이제 주의할 것들은 내가 정말로 편의점을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업종 중에 다 선택한다. 마치 최종 종착지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이 투자 금액이 얼마나 것인지 하고 내가 또 기대 수익과에 맞는 건지 그걸 따진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것, 적극적인 자금 의지와 성실함이 없으면 편의점은 어렵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화 오고 만나신 분 중에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편의점이 좋고 메리트가 있고 이걸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직장 생활이 너무 하기 싫대요. 공감합니다. 공항에 왔대. 공항에 왔대. 공항에 와가지고 도저히 누구 때문에 출근하기가 싫대. 뭘 해본 게 없으니. 그래도 담배 사러 편의점을 가니까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신 뭐 분들이 바코드만 많아. 찍어주면 되고.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이거 찍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시원한 데서.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들어오시는데 잡무가 되게 많고요. 스트레스라든지 심지어는 복수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알바가 빵꾸가 날 때면 자다가도 나가야 돼요.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있고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정말 원해서 하는 건지 다른 거에 도피처로 들어오시는 건지는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보시고 업계로 들어오셔도 분명히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시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들. 저 포함한 거고 저만 이렇게 해서 전문가분들하고 상담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나 해요. 그래서 가능한 사견은 안 넣고 기존에 있는 매출이라든지 팩트를 갖고 안내를 해드리고 보여지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분의 선택에 있어서 제가 영향을 안 미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저도 예전에 편의점 창업 희망자였거든요. 근데 최소한 관심이 있으면 뭐 집 앞에 집 근처에 편의점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현업에 계신 사장님한테 뭐 단골 되면 편하게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저 편의점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입지를 보는 것도 다니다 보면 잘 되는 점포, 안 되는 점포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잘 되는 점포와 비슷한 입지가 또 눈에 띌 거고 그리고 친한 사장님이 계시면 뭐 현업에 계신 사장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수익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점포를 찾고 양도양수가 됐든 신규 창업을 하시면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마지막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편의점 창업 나라면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이사님부터 한마디. 동시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한다. 한다. 무조건 한다. 한다. 집에 계신 분이 자꾸 구해달라고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전주님들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분들이 옆에서 노력하는 걸 봤고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요. 하고 싶지만 그래서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 이문선 이사님께서는 저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전에 이제 독립형 편의점이 한참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도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웨이 25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었어요. 이 독립형 편의점으로. 근데 그때도 왜 당신 안 합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중이 제 머리 못 긁는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프랜차이즈 되다 보니까 운영이 내가 꼭 가능하지 않더라도 직원 관리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인으로 운영을 생각은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답을 살짝 회피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한다고 했어요. 법인으로 하시겠다 하시게 되면 네, 내가 직접 운영하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 창업 시장 이용 어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포 라인에 최근 1개월 조회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 조회수가 제가 적어왔어요. 17만 9천 명이에요. 그리고 카페가 2등인데 12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3등인데 세차장 카센터가 11만 8천이에요. 4위가 독서실인데 1만 8천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기억하기에는 편의점이 8만 9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0만 원 찍으면서 17만 9천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의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문을 뜯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준비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리고 더 좀 신중해야겠구나. 매출 분석과 수익 분석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유중희 팀장님. 저도 편의점 창업을 할 거고요. 얼마 전에도 할 뻔했습니다. 근데 노력들을 많이 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신규 점포 개발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다 고매출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생업을 하시는 것보다 좀 더 고매출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미니멈 기준은 일매출 250만 원이에요. 분명히 어렵긴 한데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잘 찾아보시면 생각 외로 빈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다니시면 그 빈틈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확신이 없으실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깨알 어필까지. 세 분 모두 하고 싶고 할 거고 할 예정이고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 점포라인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편의점에 관한 생생한 정보들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아래에 나가고 있는 설명란에 에이전트 연락처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